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에 수명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으로 유명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할아버지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민준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도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민준아.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란다. 그래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나만의 비법을 터득하였지. 이야기를 들어보렴. 이 말을 시작으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상 루틴을 민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를 하며 몸을 가볍게 풀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리프레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할아버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을 중요시했습니다. 마을 주변에 있는 작은 산을 매일 같이 올라가면서 할아버지는 숲속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식사에 있어서도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 끼니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었고 식사 중에는 항상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포함시켰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잠을 자는 데 필수적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일과 후에는 무리한 일을 피하고 편안한 독서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낮의 피로를 푸셨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을 이완시키고 평화로운 잠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할아버지는 감사의 마음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며 감사 노트를 쓰곤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며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 습관들을 공유한 후 김영수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 깊숙이 감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하면 잠도 잘 올 것이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게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로도 김영수 할아버지의 비법은 마을 전역에 퍼져나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준이도 그 가르침 덕분에 건강한 잠과 함께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의 장 건강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자주 소화 문제로 고생하며 어떻게 장 건강을 개선할지 고민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 영감님이 마을 광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영감님은 평생을 건강 연구에 바쳤고 드디어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비법을 발견했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바로 유산균이었다. 유산균은 아주 작은 미생물이었지만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유산균의 종류와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산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락토바실러스, 와비피도박테리움처럼 친숙한 것도 있고 사카로마이세스, 나에스프리트롬바스처럼 낯선 이름의 균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유산균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의 몸 상태와 필요에 맞춰 적절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락토바실러스는 유당 분해에 도움이 되어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했고 비피도박테리움은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산균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영감님은 이어서 유산균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유산균은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의 라벨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원하는 균주의 함량이 충분한지 또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을 듣고 감명받았다. 다들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장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장이 편안해지자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졌고 입맛도 좋아졌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른 후 마을에서는 장 건강을 다시 찾은 축제가 열렸다.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축제를 즐기며 유산균이 가져다준 변화를 기념했다.
그날 이후로 소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유산균의 효과와 중요성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을 챙겼다. 이장 건강을 위한 여정은 소화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유산균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였다. 소화 건강을 위한 유산균의 중요성은 그 마을의 전설처럼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영희는 자주 감기에 걸리는 아이로 유명했다. 환절기만 되면 그녀는 늘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을 달고 살았다. 이런 영희를 걱정한 엄마는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께 조언을 구했다. 영희의 할머니는 말이 많기로 유명했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았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선 일상에서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네 라고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이 보약이라더니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야.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야 몸이 재충전되니까. 영희는 매일 저녁 학교 숙제와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로 늦게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매일 저녁 10시가 되면 무조건 침대에 눕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서서히 몸이 적응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 또한 할머니는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색색의 채소를 먹어야 비타민의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네. 특히 초록 어디서나 보이는데 그걸 잘 먹어야 해. 여러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할머니의 정원은 마치 무지갯빛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차 있었다. 영희는 할머니의 가이드에 따라 매일 다양한 채소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맛이 없다며 투덜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샐러드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거기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한 바퀴 걷는 것도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운동은 면역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할머니가 강조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아침 이슬에 젖은 바지를 싫어했지만 점차 공원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하루에 활력을 주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단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푸는 법을 찾아야지. 영희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차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나 영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졌다. 친구들은 감기가 영희를 피한다며 농담했지만 그녀는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느라 힘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영희와 그녀의 가족은 다 함께 할머니의 조언을 따르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도구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특히 건강 정보와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 퍼진 잘못된 건강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인터넷에서 얻은 건강 정보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주 오래전 의학에 관한 정보는 특정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고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식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러한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 누구나 건강 정보를 접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건강 요법을 시도하거나 진단이 잘못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출처를 확인하라. 모든 정보는 출처가 있기 마련이다.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정부기관, 공신력 있는 병원, 의학 저널 등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공한다. 반면 개인 블로그나 확인되지 않은 통계에 기반한 주장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정보를 교차, 확인하라. 하나의 정보만을 믿고 지나가기보다 여러 출처를 통해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정보원의 의견을 비교하다 보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최신 정보를 유지하라. 의학과 과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다. 과거에 널리 받아들여졌던 정보가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최신 연구 결과나 권고사항을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정보를 조심하라. 많은 잘못된 건강 정보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희망을 자극하여 퍼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 약만 먹으면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다 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주장은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해결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인터넷의 건강 정보는 활용하면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 크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검증 방법들을 활용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기에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그 정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이 주는 무한한 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